8강. 오늘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때문에 자살해버린 그 전도가 유명했던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혹시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자식의 결혼을 말리다가 더욱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천간삼자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그 두 글자 조합만을 가지고 하는데 다양한 변수 때문에 거의 무의미합니다. 최소한 세 글자 간의 조합을 살펴서 실제로 발생하는 물상들을 이해하고 실제 그 삶에 응용하시면 됩니다. 봄에 이루어지는 산자 조합을 을개무라고 하는데 그 물상은 교육, 공직, 해외, 그리고 봄처녀와 같은 사랑 등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글자 중에서 을이 갑으로 바뀌면 전혀 다른 물상으로 바뀝니다. 시공학 카페에 그 예문들은 넘쳐나니까 검색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을개무 조합은 성정이 봄과 같아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지만 개간무 삼자 조합으로 바뀌면 글자 하나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정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 이치를 이제 4계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계도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만 을개무 삼자는 모두 봄의 시공간에 있기에 매우 어울리지만 갑은 겨울의 시공간에 있으며 그 운동은 임수의 도움으로 수직 하강하거나 수직 상승만 합니다. 직선적이죠. 여기에서 주의 깊게 생각할 점은 갑은 반드시 임수의 도움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으로 수기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임수를 머금은 음습한 토와 합해야 안정을 취합니다. 예로 갑진 일주가 수기가 없는데 시간의 기토와 갑기 합하면 문 밖에 이성 기토와 빠져서 그 진토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 수기가 없으면 갑은 생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개, 갑, 무는 그렇게 거칠고 살기가 강할까요? 갑은 임수와 기토를 만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수를 만났고 무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임수가 용신인데 없으면 개수를 쓴다고 생각하시죠? 기토가 용신인데 없으면 무토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갑은 개수를 만나면 크게 무리는 없으나 술토까지 만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무게 합하면서 열기를 올리기에 수기는 더욱 말라버립니다. 임수를 빨아먹고 살아가던 갑은 봄의 시공간에서 땅속에 임수를 빨아 올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무토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기토가 아닌 무토는 갑에게 수기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갑도 말라 죽고 무토도 말라 죽습니다. 이것이 개간무 삼자 조합의 무서운 작용입니다. 사망, 살인, 수술, 사고, 육체 손상, 부도 등으로 흉합니다. 다만 이런 조합을 이룰 때는 물상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예로 권투, 스케이트, 피자나 빵집에서 두들기는 행위, 즉 구타 행위죠. 살벌한 사고수를 요란한 운동이나 대체 행위를 통하여
개운하는 겁니다. 혹은 해외나 타향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성정이 욱하고 거칠어지고 시비나 자해, 구설 시비, 송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간무 조합을 이루는 운에서는 운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사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주 예문인데요. 부모는 몇백억 부자였고 이 남자는 정축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인대운 개해는 30세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연애하던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반대하는 부친과 밤새 다투고 약을 먹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어떠세요? 무인대운에 사망할 기미가 보이나요? 개해년에는 어떤가요? 이 구조는 무인대운 개해년에 이르면 두 가지 삼자 조합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을개무와 개간무입니다. 사회에서 발전도 하고 애정도 깊어져 결혼도 꿈꾸지만 결과적으로 개간무 삼자 조합의 흉한 에너지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고려할 점은 지지에서 임계정 삼자 조합으로 정화 중력 에너지가 쉽게 상할 수 있는 구조인데 개해년까지 와서 더욱 심하게 상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 애정 문제로 자살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사주 팔자에서 발현되는 에너지들의 특징을 부모님들이 이해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식을 이해했겠죠. 저 녀석이 개간무 조합 때문에 갑자기 고집을 부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모르면 저 녀석이 하면서 싸움이 발생하겠죠. 사주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2001년 신사년부터 남편이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술 먹고 폭행하고 힘들게 살다가 39세 갑신년 갑술월 이모일 이민시 새벽에 남편의 구타와 위협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이제 자살해 버렸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시죠? 무게압하고 있는데 갑오대운의 개간무 삼자 조합을 이루고 갑신년 갑술월 이모일 수많은 갑들이 무토 남편을 공격하면 죽기 싫은 무토 남편을 이 여인을 못살게 굴고 견디지 못한 여인은 결과적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의 움직임을 느껴야 합니다. 개갑으로 조합한 후 이 여인이 무토 남편을 향하여 발산하는 그 살기를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합니다만 남편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살기에 대항하는 행위가 술 먹고 부인을 구타하거나 의처증에 시달리거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에너지들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런 운에는 잠시 떨어져 살거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니 남편은 부인을 구타하고 부인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여인도 을개무에서 사랑을 느끼고 결혼했지만 개간무에선 사망을 해버립니다. 글자 한자 한자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따라서
용신이 병화인데 없으면 정화를 쓰면 된다는 논리를 펼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글자가 만나서 쏟아내는 에너지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려면 명리학 공부를 재미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고집을 부리면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님을 배우고 그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